예, 안녕하세요. 염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항산화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항산화 네트워크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이 활성산소라는 거는 짝을 이루지 못한 전자를 가진 반응력이 매우 강한 물질로서 우리 몸의 세포, 그 다음에 이제 조직들에 손상을 주는 아주 위험한 물질입니다. 산소 라디칼, 설파 라디칼, 지질 라디칼, 슈퍼옥사디 라디칼들 다양한 이제 그 활성산소가 존재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최대의 적을 딱 따지라고 하면은 질병도 있지만 그 전 질병을 유발시키는 이 활성산소가 어떻게 보면은 더 큰 최대의 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체 내에서 핵산과 지질과 반응하여 산화체를 만들어서 세포와 조직들에 손상을 주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심혈관계 질환, 암, 백내장, 망막의 퇴화, 면역체계의 변화 등 노화, 성인병들 다양한 질병을 유발시키고 이걸로 인해 진행되게 되면 나중에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죠.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는 게 뭐냐? 바로 항산화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암만 활성산소가 많아도 항산화 능력만 좋다고 하면은 결국은 질병도 안 가고 노화가 진행되는 것을 예방해 주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근데 항산화제는 참 동전의 양면 같은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보기 보면은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니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지만은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는 항산화 능력도 있지만은 그 항산화제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나서 다시 얘네들이 활성산소로 변할 수가 있어요. 전자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독이라는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고 항산화 기능을 하고 나면은 얘네들은 독성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제대로 얘네들을 관리를 못하면 오히려 나중에 몸이 나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항산화 네트워크가 필요한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의 항산화제만 갖고는 작동을 못하고 또 다른 항산화제가 같이 있으면서 이런 나쁜 거를 이제 없애주는 거죠. 실제 이제 미국 허치슨 암연구소의 게리 굿맨 박사님이 2004년도 미국 국립암협회지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비타민 A 중 특히 이제 베타카로틴이 폐암의 원인으로서 폐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 물질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비타민 A는 항산화제잖아요. 이 항산화 작동을 하고 나면은 얘네가 활성산소로 남아서 암을 또 유발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제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이제 항산화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산화 네트워크가 존재하는 거죠. 그 항산화 네트워크를 이루는 가장 좋은 물질이 바로 비타민 C, 비타민 E, 글루타치온, 코엔자임 Q10, 알파 라이포익산 이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더 많은 항산화제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이 5가지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항산화 네트워크인데요. 글루타치온이 있고 그 다음에 비타민 C, 비타민 E, 코엔자임 Q10, 알파 라이포익산 서로 먹이사슬처럼 서로 연결이 돼 있으면서 서로 간에 이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항산화제가 작동을 해서 없어지게 되면은 또 다른 항산화제가 작동을 해서 걔를 재생산하든지 보호해주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쓰는 것보다는 항상 같이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를 다 얘기하기는 오늘 시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글루타치온하고 알파 라이포익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다음번에 이제 코엔자임 Q10, 비타민 E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C는 이미 그동안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글루타치온은 이 항산화제 중 5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항산화제입니다. 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쓰임새가 많고 가장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루타치온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1884년에 디레이 필헤드가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1975년도까지 거의 한 85년 정도, 거의 90년 가까이 의학계에서는 큰 관심을 끌지를 못했어요. 근데 1975년도에 셀레늄이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중요한 항산화제인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의 코팩타라는 게 알려지면서 다시 곽광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1975년 이후에 글루타치온에 대한 재조명이 됐고 특히 해독 과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있습니다. 그래서 간 해독, 중금속 제거, 그런데 꼭 필요한 영양소를 딱 하나만 든다고 하면은 비타민C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글루타치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의 이제 구조와 분포를 보면은 글루타치온을 글루타치온 설퍼하이드라고 해서 일명 GSH라고 말하는데, 이 SH가 매우 강한 활성을 띠고 있는 GH 그룹이에요. 그래서 설파 계열이라고 보통 말하고요. 이거는 매우 작은 단백질 펩타이드로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얘 글루타치온을 구성하는 거는 글루타민, 시스테인, 글라이신 요 세 가지가 체내에 들어와서 합성을 해서 만드는 그 성분인 바로 글루타치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은 혈액 속에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세포 내에 존재해요. 그래서 85에서 90%. 그 중에서도 이제 담즙을 제외하고는 세포 밖에서 굉장히 낮고요. 일반적으로 담즙에 오히려 많아서 간 해독이라든지 이런 데 더 많이 작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이 이렇게 이제 핵산이라든지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보여준 자료고요. 글루타치온의 기능은 이제 굉장히 많은데 크게 이제 네 가지를 보통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항산화 작용이에요. 말 그대로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 방지에 끄필하고, 또 특히 뇌세포, 머리에 이제 그 항산화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글루타치온이기 때문에 치매라든지 파킨슨 이런 다양한 이제 퇴행성 질환을 예방해 주는데 글루타치온이 도움이 됩니다. 20대 이후에 매 10%, 10년마다 15%씩 이제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글루타치온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해독 효과예요. 특히 중금속, 발암물질,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데 글루타치온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증강시켜 주는데도 역시 글루타치온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지방을 태우는데도 글루타치온이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능들 하나하나를 먼저 보겠는데요. 첫 번째, 항산화 작용. 항산화 작용은 글루타치온은 다른 어떤 항산화제보다도 가장 강력합니다. 그리고 다른 항산화제의 효과를 증진시키고 환원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산화 물질이지만은 이 글루타치온이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고 나서 산화 물질로 바뀌지만은 독성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게 바로 글루타치온이라고 보통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사되는 과정을 보여준 설명이고요. 글루타치온은 주로 이제 글루타치온 환원량하고 GSH 산화형 비율이 이제 세포 내 리독스, 그러니까 산화 환원의 이제 상태를 말하는데, 정상적으로는 한 10배 정도로 환원형이 많아요. 근데 가장 이상적인 거는 100배 정도. 그러니까 산화형에 비해서 환원형이 100배 정도 많을 때 우리 몸은 굉장히 활성산소나 이런 것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보통 말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강력한 시그널이 있으면 글루타치온이 충분히 있으면 얘네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는데 효과가 있고요. 만약 글루타치온이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외부에 있는 물질에 의해서, 신호에 의해서 이 세포들은 이제 파괴가 돼서 죽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부터 우리 몸은 글루타치온을 충분히 섭취하거나든지 글루타치온을 많이 생기게 해서 몸을 보호해 주는 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해독작용이에요. 글루타치온의 효소 시스템에 의해 독성 물질을 제거해 주고요. 알코올, 중금속, 약물의 대사산물, 오염물질, 발암물질, 방사선 손상을 제거해 주는데 좋고요. 그 외에 이제 간 해독에도 역시 글루타치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글루타치온 S 트랜스포라제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독 작용을 할 때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글루타치온이에요. 글루타치온이 간에 충분히 있다고 하면은 독소들이 많이 온다 하더라도 실제 그거를 해결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저희도 사실은 이제 간 수치가 많이 높은 사람에게 이제 간 수치를 떨어뜨리는 영양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약을 처방하기도 하지만은 주사제로서 글루타치온을 사용해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글루타치온이 감소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말을 그대로 담배를 많이 핀다든지 술을 많이 먹다든지 그다음에 커피를 많이 먹는,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글루타치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영양 불균형으로 해서
그러니까 몸속에 이제 활성산소들이 많은 것들, 뭐 고기를 많이 먹는다든지 채소를 안 먹고 그러다 보면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약물을 많이 먹여나고 심한 운동을 했을 때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오염물질, 중금속, 스트레스, 이런 다양한 상황들 모든 게 다 글루타치온을 이제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 저희도 이제 항암 치료하고 나서 손발저림 환자들한테 제일 좋은 치료가 뭐냐면 글루타치온을 처방해 주고 있습니다. 주사를 주게 되면은 항암제로 인한 신경병성 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면역 증강 효과입니다. 세포 내 이제 글루타치온은 이 T 헬퍼 세포에 그냥 도움을 주는 T 세포를 성숙시키고요. T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바이러스의 복제라든지 염증성 세포에 의해서 분비되는 ROS, 활성산소를 이제 제거해 주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해서 염증이라든지 면역 질환에 이제 관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면역 기능의 증강이라든지 항바이러스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폐 면역에 관여를 해서요. 그 폐 설펙탄트 형성에도 관여하고, 만약 혹시라도 이제 마이크로파지 기능에도 관여하는데, 그 글루타치온이 부족하게 되면은 폐 염증이 더 잘 생겨서 결국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방을 태우는 효과가 있는데, 특히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지방산 산화 조절을 하고요. 지방 연소를 향상시켜서 에너지 생성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게 되면서 이 지방 소모가 감소해서 지방이 축적하게 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이 글루타치온 감소로 인해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지방 소모가 감소해서 이제 지방 축적이 돼서 이제 비만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것뿐만 아니라도 우리 몸의 노화를 방지하는데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가 바로 글루타치온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글루타치온 생성에 도움이 되는 보조인자가 뭐냐? 보통 이제 비타민 B군, B1, B2, B6, B12, 엽산, 그리고 비타민 C 같은 수용성 비타민들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 외에 이제 셀레늄, 마그네슘, 아연 같은 게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루타치온은 사실은 먹는 것만 갖고는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글루타치온 이 효능 효과를 올리려면 이들 비타민과 미네랄을 지속적으로 복용함과 더불어 비타민 B군하고 C를 적절히 먹어주는 게 우리 몸의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약물로서 글루타치온을 촉진하는 물질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N-아세틸시스테인, 그리고 알파 라이포익산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NAC라고도 보통 이제 얘기하고요. N-아세틸시스테인, 저희는 이제 보통 병원에서는 가래가 많이 끓는 사람들한테 이제 처방하는, 상품명으로 뭐 뮤테인이라든지 뭐 그런 걸로 처방하는 약이고요. 알파 리포익산은 항산화 네트워크 중에 하나의 물질 중에 하나이잖아요. 이거는 당뇨병 환자들한테 이제 주로 많이 쓰고, 비타민 치료할 때는 비타민의 치료 효과를 올려주기 위해서도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 보조제는 샘, 메티오닌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보조인자로 이런 것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글루타치온이 임상적으로 어떤 질병에 사용하고 있을까? 굉장히 많은 질병들에 사실은 글루타치온을 쓰고 있어요. 실제 그 치료제는 아니지만은 글루타치온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내 몸의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고, 또 하나는 독소를 없애주기 때문에 결국은 도움이 된다는 거죠. 신경계 질환, 알츠하이머병이라든지 파킨슨, 경령, 다발성 경화증, 뭐 정신분열증, 자폐증 환자, 그러니까 내 세포를 보호해주는 가장 좋은 영양소 중에 하나가 글루타치온이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감염 질환으로서 뭐 에이즈, 간염, 헤르페스, 감기, 폐렴, 천식 이런 데도 결국은 면역력 증강을 해주고 강력한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그에 암 예방, 그리고 항암제 부작용, 특히 이제 신경병성 통증을 예방해 주는데 글루타치온이 도움이 되고,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 외 심혈관 질환으로서 동맥경화증, 뇌졸중, 심장병, 고지혈증 환자에도 결국은 혈관의 손상, 활성산소로 인해 손상되는 것을 예방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독성 간염이라든지 그런 간 손상이 있을 때도 확실히 이제 글루타치온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안과 질환이라든지 이비인후과 질환, 피부 질환, 중금속 독성, 수은이라는 납을 제거하는데도 글루타치온이 도움이 되고 있고,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몇 가지 이제 기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부입니다. 왜 글루타치온 주사를 맞으면은 피부가 밝고 하얘지냐? 그래서 일부 이제 병원들에서 이제 배곡 주사, 그 피부를 하얗게 해준다는 그 말을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피부 색깔을 결정하는 인자가 바로 멜라닌, 카로텐, 뭐 혈액 이런 것들인데, 멜라닌 같은 경우는 피부 색깔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로서 멜라닌 색소가 많을수록 피부가 검해져요. 그리고 카로텐 같은 경우는 과일과 채소에 함유는 옐로우 오렌지 색소로서 이것이 많으면은 황급빛을 띠며 건강을 보여요. 실제 귤을 많이 먹은 사람이 뭐 손이 노랗다는 그 얘기가 바로 이 카로텐 성분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혈액은,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은 독성 물질, 활성산소, 중금속들이 또 많아질수록 혈액이 탁해져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검해지게 돼요. 그래서 간경화 환자라든지 뭐 대부분 몸이 그 안 좋은 사람들 보면은 피부 색깔이 검은 이유들이 바로 피부가 그 혈액이 탁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땠을 때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글루타치온이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 그 타이로신이 L도파로 됐고 이 그 도파키논이 이제 그 갔을 때 보게 되면은 이 유멜라닌으로 가고 페어멜라닌으로 가는 기전이 있습니다. 유멜라닌으로 가게 되면은 피부가 이제 짙어지는 반면 페어멜라닌으로 가면은 피부가 환해져요. 그래서 이게 뭐 멜라닌 색소를 없애는 게 아니라 피부를 밝게 해주는 게 바로 그 글루타치온 주사예요. 그래서 글루타치온 주사를 맞고 나서 그 환자분들이, 저희는 이제 주로 암 환자분들인데, 암 환자들이 이제 신경병 통증 때문에 괴로워서 저희가 글루타치온 주사를 놔요. 그랬더니 환자분이 이 신경병 통증도 좋아지는데 피부가 좋아진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른 분이 봤을 때 환자 같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피부가 밝아져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수은 제거. 수은은 납보다 독성이 강한 이제 중금속인데, 수은이 세포 내로 들어가면은 수은과 글루타치온에 이제 설파기하고 이제 반응을 해요. 그러게 되면서 이제 이 글루타치온 이제 숫자들이 계속 몸속에 있는 세포 내에 있는 이 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수은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은 활성산소가 이제 증가하게 돼서 결국은 노화가 진행되고 다양한 질병으로 이제 유발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때 글루타치온을 주게 되게 되면은 이 들어온 수은을 밖으로 이제 빼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은 중독, 납 중독, 알루미늄 중독 같이 이 중금속이 많은 경우에 들어와서 결국은 우리 몸을 활성산소로 인해서 노화를 시키고 질병을 유발시키는 반면, 이때 글루타치온을 줌으로써 이 수은을 포함한 이제 납, 알루미늄을 빼줌으로 인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중금속에 노출이 많이 되는 분들은 글루타치온 주사를 맞는 거를 한 번 정도 고민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탈모라는 데는 다른데, 정상적인 머리카락에는 이제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 이제 성장기 이런 것을 갖추게 돼요. 근데 탈모의 경우는 이제 휴지기 비율이 높거나 정체가 돼요. 근데 글루타치온의 작용이 머리카락 성장 주기를 유지시키고요, 활성산소로 인한 머리카락 손살을 예방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탈모 환자의 경우 정상보다 글루타치온이 3분의 1밖에 이제 없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근데 탈모는 꼭 이거 글루타치온뿐만 아니도 다양한 이제 영양소들이 관여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비오틴,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얘기하는 맥지오모,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고요. 그리고 남성 탈모 같은 경우는 결국 호르몬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병원에 와서 꼭 호르몬 약을 처방받고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근데 영양제도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신경질환인데요. 신경질환은 글루타치온 대사 이상으로서 우리 몸의 머리에 글루타치온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 CNS 손상이 와요. 그러게 되면은 이제 신경에 손상이 와서 여러 가지 이제 질병이 생길 수 있는데, 특히 뇌가 다른 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뇌가 다른 장기보다 글루타치온이 더
민감한 이유는 바로 뇌는 산소 소모량이 다른 장기보다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활성산소가 증가되면은 뇌세포가 손상이 되고 글루타치온이 더 많이 필요해. 그래서 외부에서 글루타치온을 주지 않게 되면 결국은 노화도 빨리 오고 뇌세포도 빨리 손상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글루타치온은 실제 CNS, 그 중추신경계에서 뉴로모듈레이터, 트랜스포터 조달자라든 전달자로서 작용을 해서 뇌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가 바로 글루타치온입니다. 뇌의 무게는 우리 몸의 2%밖에 안 돼요. 근데 산소 소모량은 20%나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산소의 90%는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를 생성하기 위해서 사용돼요. 그럼 미토콘드리아에서 소모되는 산소는 어떻게 되냐? 바로 ROS, 활성산소로 이제 바뀐다는 거라서. 그래서 뇌에는 이 산소로 인해서 활성산소가 다른 장기보다 훨씬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고 인해서 결국은 뇌세포는 손상이 오는 거고, 이 뇌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가장 중요한 그 항산화제는 뭐냐? 단연코 글루타치온이라는 거죠. 그래서 글루타치온을 우리 몸을 회복시켜 주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글루타치온은 이제 주로 현재 그 암 환자들한테 그 신경병성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그 치료제로서 이제 허가가 된 약인데, 글루타치온은 암 발생과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이유는 활성산소가 DNA 손상을 줘서 글루타치온이 얘네들을 방어해 주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이제 페이스2 대사 과정을 통해 직접적으로 발암 물질을 제거해줘요. 그래서 중금속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질을 제거하고, 특히 대장암, 직장암 같은 이 대장암이라든지 그리고 뇌종양이라든지 이런 데 글루타치온이 많이 관여를 하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건 바로 항암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일부 항암제, 특히 시스플라틴, 옥살리피트라틴 이런 것들은 중금속으로 인해서 신장 독성, 말초신경병증, 빈혈, 혈소판 감소증 다양한 질병들을 유발시켜줘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감소시켜주는 게 뭐냐? 바로 글루타치온이요. 글루타치온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항암제의 독성뿐만 아니라 중금속을 제거해줘서 효과를 본다는 거죠. 저희도 사실은 실험 연구를 통해서 그거를 확인했고, 실제 글루타치온을 줬을 때 효과가 있는 거를 발견했습니다. 저희 연구 결과는 아니지만은 외국에서 이제 애널러브 이제 온콜로지라는 이제 암 학회지 1997년도에 실렸던 연구 결과입니다. 난수암 환자한테 시스플라틴을 항암제를 썼을 때, 한 군은 항암제만 썼고요, 한 군은 글루타치온을 같이 병행했었어요. 그랬더니 이 항암제가 워낙 독한 항암제예요. 이 항암제만 썼던 분은 6번 다 맞는 경우가 39%밖에 안 된 반면, 글루타치온을 같이 만든 사람은 58%나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봤고요. 두 번째는 이 항암제로 인해서 신장 독성이 있어요. 근데 그 신장 독성의 발생으로 인해서 치료를 중단한 경우가 시스플라틴인 경우는 34%, 얘는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2배 이상 발생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결과를 보게 되면은 병행해 줬을 때가 그 단독요법보다는 훨씬 더 좋아졌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부작용을 감소시킴으로 인해서 항암제를 최대한 오랫동안 많이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보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도 똑같은 연구 결과인데요. 이것도 이제 그 저널 오브 클리니컬 온콜로지 1995년도에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이중 맹겁을 실험했었는데, 시스플라틴만 썼던 군하고 글루타치온을 함께 썼던 군을 비교했을 때 시스플라틴만 썼던 거는 신독성 발생률이 무려 89%나 나왔어요. 굉장히 위험했고, 얘는 17%, 그리고 수혈을 받은 횟수도 얘는 62회, 얘는 32회, 거의 반밖에 안 되고, 치료 반응률도 52%인 반면에 76%로 더 좋다는 거죠. 그리고 생존 기간도 한 4개월 정도 이제 차이가 납니다. 4개월 하면은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4개월 차이 난 건 굉장히 많고요. 또 이 기간 동안에 또 다른 약을 쓸 수가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암제를 쓸 때는 시스플라틴, 옥살리플라틴 같은 항암제를 쓸 때는 반드시 글루타치온을 병행해서 치료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2002년도에 이제 대장암 환자, 콜로렉탈 캔서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결국은 이제 효과를 본 건데, 신경병성 통증 발생률이 글루타치온을 병행했을 때가 30%밖에 안 된 반면
시스플라틴만 썼을 때는 무려 75%나 생길 만큼 굉장히 높게 부작용이 생기고 치료 반응률도 같이 썼을 때가 더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화인데요. 노화는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글루타치온 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항산화 능력도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부 자극에 대한 이제 반응 능력이 감소하고 그로 인해서 만성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글루타치온에 관련된 효소들이 대부분 이제 노화가 되면서 감소가 되기 때문에 실제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글루타치온 보충이 굉장히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이제 노인성 환반변성 환자를 대상으로 글루타치온을 줬을 때 이런 것들에 이제 도움이 됐다는 것을 이제 보여준 자료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황반변성이 아직까지 뭐 정말 어쩔 수 없는 과정들도 많고, 그리고 활성산소가 주된 이제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주사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고요. 이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글루타치온은 경구로 먹어서는 흡수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주사요법만이 인정을 받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비타민 C라든지 이제 그 B를 많이 섭취하면은 이런 것들 생성률에 이제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큰 부작용은 거의 없어요. 그동안 저도 이제 10년 이상 글루타치온을 병원에서 주사를 써봤지만 크게 글루타치온 때문에 부작용 생긴 적은 없는데, 문헌상은 이 썰파기에 민감도가 있는 사람들은 혹시라도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알파 라이포익산, 리포익산이라고도 보통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항산화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이제 벅슨이라는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로체스터와 이제 시카고 주립대학 교수인데, 이분이 급성 간부전 환자에게 그 알파 라이포익산을 사용해서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그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주로 쓰지만은 미국에서는 다양한 질환에 이제 그 사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특히 이제 C형 간염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제 보고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왜 어떻게 이제 이 알파 라이포익 애시드에 관심을 갖게 됐냐? 그거는 1977년 10월에 클리블랜드 병원에서 레지던트를 이제 수련하고 있을 때 한 부부가 구토, 복통, 설사를 주소로 내보냈어요, 응급실로.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전신 발작을 동반한 의식까지 소실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제 독버섯을 먹은 거죠. 그걸로 인해서 간부전이 이제 의심이 됐던 거죠. 이때 이제 먹슨 박사가 로체스터 의대 시절에 읽었던 논문이 갑자기 딱 떠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알파 라이포익 애시드를 한번 사용해보자. 그래서 치료 방법이 없을 때 알파 라이포익 애시드를 썼는데 드라마틱하게 좋아져 버렸던 거예요. 매일같이 써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독소를 제거하는데 알파 라이포익 애시드가 도움이 될 거라는 이런 가정을 하게 된 거죠. 알파 라이포익 애시드는 굉장히 오래된 약 중에 하나입니다. 1930년대 후반 세균의 정상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물질로서 처음으로 알려졌고요. 1951년도에 그 생화학자인 레스터 이제 리드에 의해서 간 조직으로부터 최초로 분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간에서 자체 생성이 되지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감소한다는 거. 시금치 간 누룩에 이제 풍부한 영양소 중에 하나가 알파 라이포익산입니다. 이 알파 라이포익산은 지질의 용해가 잘 되고, 그래서 지질의 용해가 잘 됩니다. 지용성과 수용성 양쪽 성질을 다 갖고 있고요. 2개의 설파 원자하고 8개의 이제 탄소 원자를 갖고 있어서 치욕탁식 애시드라는 이제 말을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설파기 S가 이제 2개 있는 거를 볼 수 있죠. 이거의 기능은 이제 다양한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기능을 하면 크게 이제 2가지를 얘기해요. 항산화 작용하고 세포 내 에너지 생산. 그래서 항산화 작용은 이제 유전자 수준에서 세포의 손상을 막을 수 있는데 활성산소를 제거하고요. 다른 항산화제 재생을 시켰어요. 글루타치온, 비타민 C, 코엔자임 Q10, 비타민 E 같은 경우. 그리고 중금속 제거,
그리고 세포 내의 글루타치온 농도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고요. 산화적 손상에도 이제 회복시켜주는 이런 다양한 작용을 갖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세포 내 주된 에너지 사이클에서 코팩타로서 이제 작용해서 다양한 TCA 사이클, 우리가 보통 에너지를 만들 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먹으면은 이게 아세틸 코에일을 통해서 TCA 사이클을 통해서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를 생성해요. 이 과정 중에 바로 이 알파 라이포익 애시드가 다른 영양소와 함께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영양소인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분해하는 데 관여하는데 특히 지방산 대사에 이 알파 라이포익 애시드가 관여를 해서 이 비만에도 도움이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임상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노화 방지, 중금속, 그다음에 암 치료, 간 해독, 당뇨, 심혈관 질환, 그리고 버닝 마우스 신드롬, 뭐 입안이 타는 증후군 이런데 이제 사용하고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하나씩 이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노화 방지. 노화 방지 말 그대로 노화의 원인이 활성산소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알파 라이포익시드는 강력한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됐고요. 또 하나, 비타민 C, E, 글루타치온이 활성산소로 됐을 때 얘가 강력한 항산화제로 얘네들을 재생시켜주는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요. 그 외 당화혈색소 라고 해갖고 보통 당뇨 환자들 보면 이걸 가지고 이제 체크를 하는데 이 당화혈색소를 떨어뜨려 주는데도 알파 라이포익 애시드가 작용을 합니다. 당화혈색소가 높으면 높을수록 당뇨도 심해질 뿐만 아니라 노화도 빨리 하고 그로 인해서 다양한 질병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당뇨. 지금 현재 알파 라이포익 애시드가 당뇨 환자 치료제로 이제 쓰고 있어서 당뇨에 대한 연구 결과가 제일 많이 나와요. 혈당을 낮추고 합병증을 막거나 질병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고요. 알파 라이포익 애시드 600mg을 당뇨 환자들에게 줬더니 인슐린 감수성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당뇨로 인한 신경병성 통증을 진행을 낮춰주거나 예방해 주는데 효과가 있다고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심혈관 질환인데요. 이 NF-kappa-B 팩타를 활성화시켜서 이 NF-kappa-B가 이제 활성화가 되게 되면은 동맥경화증이 유발돼서 심혈관 질환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근데 알파 라이포익 애시드는 이 NF-kappa-B의 트랜스크립션 팩타의 활성을 억제시켜서 동맥경화증을 막아서 심혈관으로 가는 염증을 막아주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에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은 알파 라이포익 애시드 600mg을 투여한 결과 NF-kappa-B 활성도를 이렇게 이제 떨어뜨려 준 게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고혈당, 혈당이 높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염증을 NF-kappa-B를 액티베이션해서 염증을 발생시키고 그로 인해서 손상을 시키는데 이게 이제 당뇨병성 NRG 신경 손상 기전인데 바로 알파 라이포익 애시드가 ROS 생성도 막아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NF-kappa-B의 활성도를 억제시키고 염증도 떨어뜨려서 손상을 막아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입안이 타는 증후군. 사실은 이거는 원인이 몰라요. 왜 입안이 타는지도 모르고. 근데 일부 환자, 어떤 분들은 이제 다양한 환자들이 입이 타갖고 첫 번째는 이제 건조해서 생길 수도 있고, 입안에 이제 염증이 많이 생겨서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식량병증으로 입안이 타는 증후군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때는 알파 라이포익 애시드를 쓰면은 97%에서 증상이 호전되는 이런 경우를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 말 그대로 이게 신경병성 통증이 아니라고 하면은 알파 라이포익 애시드는 효과가 없고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게 있다 하더라도 400ml에서는 별로 효과를 못 느꼈대요. 그래서 600ml 정도 충분한 용량을 썼을 때가 이제 도움을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투여량과 부작용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사실은 이제 보통 경구제도 있고 정맥 주사제도 있어요. 경구제도 사실은 효과가 있어요. 근데 정맥 주사에 비해서 한 20에서 30% 정도만 흡수가 되기 때문에 흡수율은 좀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항산화제로 보통 사용하는 거는 500에서 600mg을 보통 쓰고 있고요. 경구제를 쓸 때는 보통 600mg을 쓰고 주사제를 쓸 때는 보통 300mg을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별한 부작용은 없고요. 이게 이제 혈당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저혈당이 이제 생기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300mg 경구여제는 거의 안 생기고, 그 주사제를 썼을 때, 그 중에서도 600mg 정도 사용했을 때 저혈당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300mg 썼을 때는 거의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외에 뭐 두통, 근육통, 피부 통증, 알레르기 반응 이런 거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 오랫동안 써봤지만 크게 부작용은 없었던 굉장히 안전한 것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고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실은 이제 항산화 네트워크 5가지인 글루타치온, 알파-라이포익 애시드, 비타민-C, 비타민-E, 코엔자임 Q10 이 중에서도 글루타치온하고 알파-라이포익 애시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그 외 이제 비타민 E하고 코엔자임 Q10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